자, 이번에는 뻐꾸기 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성장주들이 바닥권인 이유, 그리고 반면 다우지수가 지금 강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 내용은 네. 제목은 이렇게 좀 정했어요. 2023년 파랑새가 돌아온다. 네. 파랑새요. 네, 파랑새. 저도 파랑새 하면 떠오르는 걸 가만히 봤더니 뭐 이문세님이 파랑새. 예. 근데 약간 비슷한 떠났던 뭔가가 다시 돌아온다. 생각지도 않았던.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한번 이번 주에 좀 중요한 내용하고 더불어서 몇 가지 한번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 파랑새가 돌아온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유럽 EM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보는 거는 이제 EM 쪽이고요. 이머징 시장,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 중심으로. 자, 그 전에 새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의 어떤 반전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다. 네. 그게 뭐냐? 실적하고 고용하고 CPI였다. 실적은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고용은 지난 주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그중에서 임금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 CPI는 계속 내려올 거라, 이거는 뭐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요거 한번 좀 의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가까운 CPI 6.5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크를 치고 앞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게 9.1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주거비하고 뭐 서비스 이런 쪽은 약간의 플러스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하고 중고차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 지나고 나면 이 후행하고 있는 주거비는 빠질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6%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또 연설에서 또 관련해서 뭐 멘트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장에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CPI는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이제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죠? 시장에 어떤 안도감을 주겠죠. 자, 그런데 이 CPI가 떨어지면서 달러도 같이 빠집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0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10이 깨지고 나서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된다. 저희가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느덧 100 초반까지 왔습니다. 102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100이 깨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달러 이외에 우리 환율도 뭐 원달러도 지금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는데 달러 이외의 강세는 통화는 지금 현재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뭐 정상의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고용 쪽이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 수익성의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잘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한번 보시죠. 요 빨간색 선은 미국의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2009년하고 뭐 지금하고 좀 비교해 보면 시간당 임금, 이 임금이 급격하게 빠지는 시점에서 증시도 또 시장도 바닥을 만들고 올랐던 거고요. 밑에는 CPI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지금 2000년 우리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 급격하게 그죠? 시간당 임금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완만하게 좀 빠지고 있다. 그죠?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의 기업군들, 뭐 12개월 영업이익률 순이익 보면 지금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단을 좀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간당 임금, 이게 상당히 좀 인건비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임금 상승률, 지난주에 발표했던 시간당 임금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이 신호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반전이 나왔는데 이걸 좀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월 미국 고용보고서 중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망치 5였는데 4.8로 나왔습니다. 이 임금 상승 둔화가 언제 나타나느냐? 이거는 물가 상승기에 거의 중후반에 나타나는 신호다. 예, 중후반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죠? 기업의 구조 조정이 이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럴 때 거의 대부분 바닥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실제로 기업의 어떤 수익성, 바닥 탈출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죠? 근데 요게 시장에 가장 영향을 줬던 건 뭐냐면 이 임금 상승률 둔화가 파월의 연준, 이 연준의 피봇의 어떤 전제 조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실적과 반대로 가는 주가. 삼성전자로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빠진다고 하는데, 근데 요거 한번 보시죠. 21년도가 여기입니다. 그 삼성전자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21년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는 계속 떨어지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20년도 전년도에는 대략 한 35조 정도 됐어요. 35조 연간 영업이익이. 그리고 21년에는 총 51조가 됐습니다. 50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래 좀 내려올 건데 실제로 매 분기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때 당시에는 당장 실적은 좋아도 향후 시황이 죽을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은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좋지 않고 재고도 많고 메모리 가격도 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런 쪽으로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당장 실적은 좋지 않아. 앞서 우리가 뭐 대형주 쪽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LG 화학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최근 바닥을 만들어드리는 자리들을 제가 투자 시작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2023년 투자 가이드 보니까 최고 달러에서 더 나은 TV로 자,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루치르 샤마르라고 이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 EM 총괄 사장인데 이 루치르 샤마르의 인베스터 가이드 그러니까 23년도에 최고 달러에서 더 나은 TV로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는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돈 투자보다는 그거에 따른 어떤 성과 세부적인 어떤 수익성 관리라든지 질을 좋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피크 달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달러는 이미 이제 피크를 쳤다. 근데 2022년 달러 투자. 하지만 이제 23년에는 위험 자산인 채권이나 에코티, 주식으로 로테이션 가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저희가 지난 11월, 12월 마주 조장창 얘기하던 얘기인데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레스트 오브 더 월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 외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ROW의 등장. 여기에 좀 주목하라. 제가 오늘 이거 다 못하는 시간은 월요일 야간 반상회에서 네. 저희가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좀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거의 인구의 절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상장 기업의 5분의 1, GDP의 4분의 1, 기업 수익의 절반 미만을 그리고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 60%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금리의 낮은 이자 비용 때문에 이를 누릴 수 있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미국 시장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에 진짜 싼 돈을 갖다가 쉽게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나 성장주들이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한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EM 시장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머징 마켓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은 대만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린은 한국입니다. 보시게 되면 다들 좋지 않았지만 새해 들어서 특히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EM 시장,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EM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윗단에 보면은 뭐 대만이라든지 이쪽에 있는데 이 녹색하고 빨간색 선 보면 최근에 중국하고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적은 돈, 더 나은 TV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는 넷플릭스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새로운 가입자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이제 외형만 키웠는데 이제는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수익 창출에 이 비용을 효율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최근 기업들 여러분들 뭐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는 비용 감소라든지 비용 통제라든지 이래서 뭐 감원도 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빅테크 기업들 감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원을 했다. 비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 이런 기업들의 향후 실적이 또 주가가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끝으로 정리하자면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버드. 우리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나심 탈레브 교수 있죠? 블랙스완. 그러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일어나고 또 우리 네. 경제에서는 야, 이런 사건으로 해서 정말 위기가 오고 이게 블랙스완인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거였죠. 블랙스완의 시기였다. 하지만 23년도에는 이거와는 좀 대조되는 파랑색 블루버드. 에너지와 식량 비용을 즉시 낮출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뭐 놀라운 평화가 갑자기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 미중 냉전에 일시적으로 해동이 되면서 세계 무역이 활성화된다라든지 생산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등이 나타난다든지 물론 물속에 잠겨져 있던 기술도 될 수 있겠죠. 네. 그죠? 이런 기업들 그리고 어느 것도 뭐 사실은 뭐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파랑새의 본질이다. 근데 실제로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CPI는 꺾일 것이고 네. 그리고 증시는 오를 것이고 뭐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24년 3년은 파랑새는 돌아왔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2023년에는 떠났던 파랑새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